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만요.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퍼스트인 학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생기부 웨비나 6번째 시간으로 세부 특기사항 교과 세특 중에서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영어 과목 자체가 과목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제 영어 과목들의 세특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저는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서 12년 차 대치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파트타임 포함해서 매년 200명에서 250명 정도 이제 서연고 서성의 주요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보입에서 전사고와 특목고 입시들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이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 혹은 작성, 요령 이런 거에 대한 설명회가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세트, 그 중에서도 영어 관련 과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간 총론에 해당하는 왜 생기부에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생기부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자소서 폐지, 생기부 블라인드, 그다음에 생기부 양식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오늘은 약간 그 영어 세특이 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영문과 쪽은 뭐 아무래도 제일 많이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원서 독서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그럼 이제 국제학부를 가는 친구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뭐 이 영어가 상경계열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청취 연결 활동들은 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이공계 쪽에서는 이제 영어 세특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3년을 맞아서 이제 외고, 국제고, 일반고 이런 쪽에서의 이제 아무래도 선택 과목에서 영어 세팅이 조금 격차가 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으로 드릴 말씀이 대략 한 40분 안팎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때그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어느덧 이게 입장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온 건데 여기 이제 현 중2 대입이라고 된 게 벌써 이제 그 이제 고2들이까지 됐죠.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 큰 방침이 나왔고요. 근데 요 이제 비교과 부분이 좀 문제가 됐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2024학년도 이후에도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의 주요 항목들은 여전회에서 주로 다뤘습니다만 자율, 동아리, 뭐 봉사, 진로, 뭐 수학연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됐죠. 근데 축소가 체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비교과가 안 들어간다. 이거는 네, 완전히 이제 그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의 글자로 들어가는 것이 세부 특기사항 글자로 기재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상체가 뭐 여러 가지 설명가 나온 걸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이제 그 특히 광역 자사고 레벨에서 자꾸 이제 블라인드 평가 때문에 우리가 입시 실적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그렇지 않은 거고요. 그건 아마 해당 학교 자체가 뭐 입시 전략을 잘못 세우셨거나 원래 입시 실적이 안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이 블라인드 평가는 결국 뭐 특정 고등학교에 따른 유불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잘 기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러면 이게 뭐 그냥 한 사교육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서울대나 이제 이런 입시 관련 자료에서 입증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 입시 설명 영상입니다. 영상 제가 캡처한 건데 서울대에서 이제 올해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라고 해요? 학내 학원 행사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이제 여전히 학업 관련 수상은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나와 있는 거 교과 성취도와 지적 성취 수준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보통 교과 성취도라는 건 어쨌든 내신이잖아요. 숫자가 되는 거. 근데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적 성취도가 있어야 된다. 밑에 나와 있죠. 높은 교과 성취도에 상응하는 지적 성취에 도달했는지 본다.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했나. 그러니까 이 동아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학습 동아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진행한 탐구 활동 본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뭐 아무리 이과생이 될 것 같은데 수학과 물리교과에서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과 탐구 능력이 있는 것이다. 즉 숫자만 좋아서 소용이 없고 여전히 글자가 중요하다. 그럼 그게 세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올해 겁니다. 올해 이제 서울대학교 내놓은 자료인데 서울대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경험에서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뭐 탐색 의지 등을 실험한다. 근데 이건 어디 나타나냐? 적극적인 독서 활동, 실험 수업, 교내에 대해 참여해서 나타난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밑에 보시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세트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죠. 수학 영역, 창의적 체험, 독서 활동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비교과가 사라졌다 아니면 뭐 결국 내신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본인들의 생각이실 수 있으나 이렇게 대학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평가를 하는 건데 학업 능력, 학업 태도를 본다 여기 나와 있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보는데 교과목 이수 현황, 교과 성취도 그다음에 뭐 교과 학습 발달 과제 수행 내용 과제 수행이라는 게서 이제 수행 평가가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창체에서 동아리와 탐구 활동 본다는 거 작업 관련. 그다음 학생부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게 단순히 내신 숫자만 하는 그리고 네. 뭐 항상 서울대는 자소서 3번에서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올해 새롭게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 해서 항목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이부터는 그 독서 항목이 빠진 거는 맞아요. 전부터 사실상 사문화된 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자랑 책 이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가 떨어져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년 비블리오그래피 역할만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독서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 항목이 9번 항목 사라졌다고 독서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은 아니겠죠. 그것들 좀 다시 강조를 드려요. 자, 내용 보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입학 어떤 추세에 있어서 작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 전형이 크게 좀 확대된 주요 대학, 주요 수박에 확대된 해였었는데 이 올해 좀 유형들이 바뀌면서 교과 전형이 사실상 학종화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20%가 사실상 인기학과나 어쨌든 중위권학과까지는 변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대 학추에서도 네, 교과 선택 선택 과목 내역들을 보는 게 나와 있고 중앙대나 경희대도 올해부터 서류 점수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1, 20%니까 야 결국 내신이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위권 학교 오는 학생들 내신은 정말 뭐 0.1도 차이가 잘 안 나거든요. 고대 같은 경우는 0.05, 0.04 차이 나고 이렇게 나는데 그럼 거기서 결국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일 수 있다? 서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성대 최소한 성대 이상 혹은 뭐 경희대 이상 가시는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기 블라인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수시 고교별 합격자 수에서 이제 뭐 주요 고등학교는 오히려 약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소위 말 생기 블라인드도 모든 학교가 평등해졌다고 볼 수 없는 거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총론에 해당되는 말씀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재 매뉴얼, 세특은 대체 뭘 쓰라는 거고 무엇이 들어가느냐.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학생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아셔야 되는 교사용 매뉴얼입니다. 자, 보시면 그 현재 이제 어쨌든 방과 활동은 빠지게 된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논문 이제 뭐 연구 보고서라는 명칭을 저희가 최근에 쓰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 쓸 수 있는 과목들이 있죠. 수학과정 탐구, 사회문제 탐구, 뭐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정, 사회과정.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 선택 과목인데 전문교과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사실상 이제 명시적으로 연구 보고서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요. 기존과 같이 이제 그 외의 과목에서도 이제 여기에 준하는 내용을 적을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소논문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 보고서 쓸 필요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매우 과장된 잘못된 얘기다. 자, 근데 세부 특성은 뭐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세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안 써주세요. 그렇게 써달라는 데도 안 써주세요. 그거는 당연하죠. 써달라는 대로 안 써주시죠. 왜냐하면 여기 기준이 저 있잖아요. 원칙이. 학생 참여형 수업, 뭐 주로 이제 발표나 토론 수업이겠죠. 그다음에 연계된 수행평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모든 샘플의 원칙, 보여준 제 전제는 뭐냐면 수행평가를 해갈 때 혹은 발표를 해갈 때부터 거기에 맞는 주제를 잡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학기 말에 가서 혹은 학년 말에 가서 선생님 저 이 뭐 이 책 읽고 이 보고서 썼으니까 넣어주세요.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수행평가 형식에서 수행평가 형식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10가지인가 9가지거든요.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 아이템을 잡아서 발표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템도 정해져서 나오는 대로 하시는데 아이템은 당연히 뭐 그 범위가 좁혀서 나오더라도 거기서 본인이 필요한 쪽으로 세부 주제 연관을 해서 잡아야겠죠. 그렇게 잡으라고 제가 이 샘플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의사항 보시면 쓸 수 없는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어학시험, 그다음에 이제 교회대회 쓸 수 없고요. 뭐 교회상, 인증시험 다 이런 거 쓸 수 없죠. 당연히 이제 이런 거 못 쓰게 된 지 사실은 2016년부터 못 썼죠.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뭐 땡땡 교수 사태나 뭐 장관 후보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옛날 얘기인데 마치 요즘 얘기 좀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못 쓰게 된 건 한참 됐습니다. 15년부터 16년부터 못 썼고요. 도서 출간 사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교내 대회를 우회적으로 써주는 거 안 되죠.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요 K문구 이런 걸 한동안 썼었는데 어떤 3, 4년 전부터 안 되죠. 이거 기재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율탐구 활동으로 작성. 아까 자율탐구 활동이 뭐예요? 본인이 막 임의로 써왔다는 거죠. 그런 건 기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 5과목에서만 탐구 보고서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2024대 올해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요 영재반 같은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원칙들이 있고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사례들로 가보죠. 그럼 이제 뭐 영문과를 가거나 국자고 가는 친구들의 영어 세특은 어떠냐 보시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마이너리티 이슈를 다루고 있다. 보면 자, 역시 형식은 뭡니까? 발표입니다. 발표를 했는데 영화 히든 피겨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나 봐요. 영화로 시작한 15분짜리 발표는 인터뷰, 유사한 성공 사례 등으로 이어졌고 특히 일상적 차별을 담은 인터뷰, 백인들은 흑인들과 함께 시설과 비품을 사용하면 세계인회라도 감염될 것 같이 굴었어요. 라는 큰 반향을 얻었다. 자, 이 학생이 발표 내용을 담고 있는 세부 특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수행평가가 발표로 나왔겠죠. 임의로 써간 보고서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소재 자체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지만 이거는 뭐 사실 그 뭐 여성과학자들의 활약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어제 우리 누리호 썼듯이 그 저거일 수도 있죠. 뭐 이제 약간 젠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넓은 마이너리티 문제였고 이제 이 마이너리티 문제라는 것은 이제 국제학부 쪽으로 하면 당연히 뭐 남미 이런 이슈랑 연결될 거고요. 영문학 쪽에서 하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라는 면에서 연결이 되는 고리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용적인 면으로 연결되는 게 있는 거고요. 다음 와니스 카바의 How Nationalism and Globalism Can Coexist한 테드 강연. 그래서 요거 뭐 테드 강연을 읽고 발표하고 뭐 나만의 테드 강연, 나만의 테드 강연 아마 본인이 뭐 약간 테드 스타일로 이제 발표를 한 거겠죠, 그죠? 마찬가지 발표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공존이라는 신선한 가치를 2학년 심화 영어 시간에 뭐 영어 과목 중에 하나죠. 남미를 주제로 나만의 테드 강연에 반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학교 기본 이제 주어진 형식에서 주어진 어떤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형식에서 내용을 잡은 거죠. 마이너리티 이슈 잡은 거죠. 다음 뭐 영어와 관련된 교육 이야기,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역시 프레젠테이션이죠. 보시면 뭐 신제품 발표의 형식이 창의적이고 제품 아이디어가 독특하다는 그분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영역 뒤에 뭐예요? 영어를 활용한 교육 활동의 즐거움을 실감했다. 이제 뭐 약간 영어 교육 쪽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마음의 심리주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독서가 세트에 녹아들어서 시작했다는 거죠. 평소 영어 교육에 흥미를 느꼈고 더욱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현재 영어 교육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진지하게 고찰하는 게 진정한 영어 교육이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했다. 역시 선생님이 기록해 주신 거죠. 아마 이 독후감이란 어떤 과제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 활동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학 역량을 좀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외신작 영문 기사 작성을 했던 것 같은 진로 특강이 있었고 외신 작성 시 셋 이상의 소스를 확인해 크로스 체크하라는 원칙에 따라 영문 기사는 물론 제2외국어인 스페인어 실력을 활용해 현지 기사까지 참고한 영문 기사를 작성. 그러니까 이제 영어과 세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영어 역량. 그다음 자 논문집을 만들어 뭐 이런 걸 했는데 인터넷 사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장 단위 한영풀이 생활 밀착형 대화 그림 제시라는 계산 방안을 찾아 이를 반영한 인터넷 한영 프리즘 모형을 제작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인터넷 한영 프리즘 모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영어 세트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뭐 한국어 세트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겠죠. 한영 사전이니까.
다음 이 상경계열 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드 강연 중 토마스 피케티 21세기 자본을 시청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와 연계해 10분 스피치를 진행했다. 자, 형식은 뭐예요? 10분 스피치입니다. 아마 영어로 했겠죠, 그죠? 영어로 했을 것이고 이제 뭐 시작된 모티베이션은 토마스 피케티였는데 본인이 불평등의 대가를 연계시킨 거예요. 둘 다 책이죠. 독서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트에. 이 내용 자체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형식이 어느 시간에 한 거예요? 영어 스피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세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이코노미스트 헌팅 더 리치 기사를 읽고 부자 증세의 장단점과 한국의 누진세 제도를 비교해 뭐 얼마 전 40%까지 그 아마 세선이 생겼죠. 5분 스피치를 진행을 했다. 역시 5분 스피치. 이거 영어 시간에 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스피치였고요. 내용이 이코노미스트 이제 뭐 누진세, 부자 증세 관련된 내용이니까 저희가 경영 경제 쪽으로 잡는 겁니다. 다음 발표 역량 이 나온 것인가 봤는데요. 2000년대 빈곤국가 진실의 영어 지문을 읽고 요즘 비교한 영어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성장 추이와 세계 각국의 자료를 비교해 한국이 저개발 롤모델 논리를 흥미롭게 펼쳤다. 이제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세특을 대체 잘 쓴 세특이 뭐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활동 내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뭐 발전이 있어야 되고 교사로서 평가가 있어야 이런 그런 그게 공식적인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허약된 글자 수 내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는 겁니다. 이 학생이 뭘 했구나 알 수 있도록. 보통은 이제 500자니까 거기에 적을 수 있는 활동이 뭐 2개, 3개 정도가 사실은 맞죠. 서너 개 넘어가면 당연히 디테일은 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활동은 네, 흥미롭게 뭐가 흥미로울까요? 네, 그냥 이제 이건 매우 주관적인 느낌만 나와 있어서 뭐가 흥미로운지가 빠진 약간 디테일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른쪽 거 4가지 마케팅 전략을 PPT로 잘 구조화하고 적절한 성량과 어조로 본인의 관심 분야 영화 마케팅을 미나리 케이스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자, 영화 마케팅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뭐 4가지 마케팅 전략은 대체 뭘까요? 뭐 스워트 분석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4가지 마케팅 전략이 뭔지가 좀 더 소개되어 있고 예를 들면 뭐 여기에 그럼 적용된 미나리 적용된 마케팅은 뭔지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아쉽죠. 창체 연계 활동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 세팅만 따로 떨어져서 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부분에 있는 자동 봉지랑 연결되는 활동들입니다. 뮤지컬 영웅을 관람한 경험으로 안중근 의사에 대해 발표하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5분 스피치를 진행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이제 뭐 안중근 의사니까 약간 뭐 역사나 정치나 그런 느낌이 뭐 들 수 있는데 5분 스피치니까 그냥 명호 시간에 했겠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중국의 뭐뭐 했고 특히 발표의 마지막을 This grave is still left waiting for its owner로 마무리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위에서만 했던 것 같은데 저 홍범 장군이 어쨌든 홍범 장군 이제 좀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내용으로 보면 야 이거 역사 아니야? 네, 역사죠. 하지만 어느 시간에 있어요? 네, 영어 시간 스피치를 했기 때문에 영어 세트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학과에 갈 거니까 사탐 세특만 신경 써야지가 아니라 사탐 세특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한국사나 뭐 세계사 세특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영어 시간에 있어도 전체는 아니겠으나 한두 개 정도 이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죠. 자, 데카르트의 뭐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에 대한 영어 시간에 관한 토론이네요, 토론. 그래서 현행주의에 대한 고민 중 철학 독서 토론 동아리 주로 첫 번째 모모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출발이 영어 시간에 토론이었고 그 다음에 아마 관련 동아리 활동 넘어간 거 그래서 이제 요 확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과 가는 학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나 자전 쪽인데요. 월 2회 이상 500단어 이상 영어 에세이 작성을 했는데 매번 아마 이슈겠죠. 특히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재범을 뜻하는 리시디비즘이나 섹슈얼 어뷰스, 섹슈얼 어설트, 하래스먼트와 같은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전문 용어들을 알아보면서 이제 이 약간 그 범죄 용어나 법학 용어 되면은 조금 그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하고 다를 수도 있고 미묘한 차이들이 다 반영이 돼 있고 정교하게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작 능력을 신장시켰다. 마찬가지로 내용은 뭔가 그 뭐 법학 혹은 이제 뭐 그 범죄학 관련된 내용이지만 영어 시간과 관련된 영작 능력과 관련돼서 역시 영어 세특 쪽에 들어와 있고요. 학생 인권 도래를 주제로 Talk of the Essentials 제목을 통해 규칙이 느슨해지는 차원을 넘어 인권 조례가 사제 간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측면했다. 그래서 아카데믹 에세이를 썼다.
그리고 영어 디베이트까지 나갔다고 써있네요. 지금은 얘를 못 쓰게 금지가 돼 있죠. 대외 얘기는. 근데 이 앞부분 어쨌든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도 있죠. 교육학적 내용일 수도 있고 사회학적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고대 자전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서 그냥 뭐 아카데믹 에세이로 영어 에세이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역시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수행평가가 에세이 작성이었겠죠. 그러니까 에세이 작성이라는 주제가 있을 때 그러면 뭐 영어 과제네라고 할 게 아니라 주제를 본인의 어떤 지망하는 학과 쪽으로 맞춰서 잡아야겠죠. 다음 현장 체험과 연결되는 거요. 경복궁 해동승을 조사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외국인들을 대면해 시뮬레이션 결과 교과서적 정보보다는 숨겨진 이야기는 전설, 독특한 일화에 흥미를 느껴서 수정 반영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 가이드 역할, 요 앞에 역할 자체는 아마 창치 쪽에서 온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이제 스크립트 영어로 썼네요. 영어 세팅이 있네요, 그죠? 들어와서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뭔가 한국식 느낌이지만 네, 영어 세팅 들어와 있고요. 영어 기사 작성 수행 평가에서 자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 기사 작성 수행 평가. 그럼 이거는 영문과 갈 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하자가 아니라 본인이 가려는 지망하는 계열 학과 쪽으로 주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예 문화 기획자를 상대로 친구들이 잘 모르는 직업 홍보에 초점해서 시야를 넓혀 집중했다. 아마 이제 뭐 그 유튜브를 주제 작성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구체적인 직업을 잡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문구나 키워드를 잡으시는 거는 선생님들의 몫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이제 그럼 이런 수행평가나 뭐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나 계열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어쨌든 이공계들은 이제 영어 세트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로 연계를 시도한 듯한 것들을 좀 보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조별할 때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조별학습이 잘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영어 어휘력이 풍부하고 고난도의 문장을 분석하고 영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진로 발표 활동에서 관심 있는 과학과 과학자를 소개하면서 이런 세특이 이제 가장 안타깝죠. 특히 이제 잘하는 친구에게 있을 땐 더 안타까운데 이건 사실 이공계로 세특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뭐가 문제냐? 자, 첫 번째 보죠. 수업 시간 적극적으로 발표를 주면서 리더십에 큰 역할을 했다. 이거는 뭐 이 세 부분 중에서 그나마 제일 쓸만한 상대적으로 쓸만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이런 부분이 굳이 그렇게 어차피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유의미하지는 않죠. 굉장히 일반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다음 영어 어휘력이 분석하고 분석한 영역이 뛰어나다. 자, 이건 어차피 뭘로 나와 있어요? 숫자가 얘기해 주겠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그러니까 뭐 실력에 비해서 등급이 안 나왔다. 그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으나 이건 역시도 등급으로 해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넣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진로 발표 활동에서 진로 분야를 했다. 그러면 관심 분야가 과학 중에 대체 뭘까요? 과학만 해도 물화생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은데 과학이라고 해놨죠. 성의 없게. 그 다음에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뭐 뉴턴일까요? 뭐 누구 케플러일까요? 누구일까요? 없죠. 그런 면에서 아쉽고요. 다음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진로 고민에 관한 질문을 읽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하죠. 특히 3학년들한테 이런 거 많이 기회가 좀 오죠. 그러니까 특히 수특이나 뭐 수능 완성된 질문에서 뭐 너한테 좀 키워드 연결되는 거 잡아서 뭐 해오면 써줄게. 그랬을 때 이제 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탐색을 했고 뭐 인공지능 쪽에 이 친구로 관심이 있었나 봐요. 영어 기사를 위주로 정리 발표했다. 영어 기사 위주로 정리 발표했네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뭐야? 인공지능의 확장 가능성, 정보 철수되는 빅데이터 결합 등을 조리 있게 발표했다. 훨씬 낫죠, 이쪽 거에 비해선. 자, 다음이 뭐 전문성이 좀 느낌을 주는 거.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주제로 영어 발표를 진행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발표입니다. 내용이 근데 뭐예요? 프론트엔드 백엔드네요. 웹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분야와 그 웹의 운영 서버를 만든 백엔드의 개념과 실제에 초점을 맞췄다. 프론트엔드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언어인 HTML, 자바와 백엔드겠죠. 백엔드의 자바, JSP 등을 소개하고 두 분야 모두에 능통한 프로그래머스의 미래를 설계했다. 앞에 두 개보다도 훨씬 낫죠. 그죠? 어쨌든 여기도 영어 발표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주제를 잡은 겁니다. 그럼 영어 발표할 때 이걸 해가야죠. 나중에 영어 발표 딴 거 해놓고 프론트, 백엔드 글 써왔으니 넣어주세요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음 수업에 열심히 임하면 문장 구조 파악 및 독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임. 이거 왠지 계속 첫 번째 거랑 좀 느낌 비슷하게 가죠. 매일 실시하는 영어 듣기를 성실하게 준비해 임함으로써 듣기 능력 향상에 힘썼고 다양한 영어 관련 서적을 읽고 노트나 단어 문법 등을 꼼꼼히 정리하는 등 자기 적성 능력을 보여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숫자로 충분히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단어 실력 향상을 위해 일과 조화 스케일을 뭐 요거는 뭐 그나마 좀 낫겠네요. 자, 보시다시피 숫자로 증명되는 내용 굳이 또 쓰실 필요 없고요. 숫자가 안 나왔다면 써야겠죠. 다음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영어 관련 서적은 뭘까요? 하나만 언급해줘도 훨씬 낫겠죠. 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의생명 쪽인데 영어 영상 제작 수행평가에서 마치 수행평가입니다. 근데 뭐예요? 영어 영상 제작이에요. 그럼 뭐예요? 본인이 주제를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쪽을 잡아야겠죠. 그때 그 타이밍에. 그래서 수계 항균 작용과 생리불순까지 효과를 깨달아 속과 숙뜸을 썼대요. 뭐 한의대 가는 애일 것 같죠, 느낌이. 기존 영상지에 설명 없이 숙본과 약을 갖춰 생각하는데 뭐죠? 어쨌든 영어 자본이 필요했다. 다음 오른쪽 블루라이트의 해로움을 다룬 광공해겠죠. 광공해에 관한 지문을 읽고 특정 파장 사이에 존재하는 파란색 계열의 조명이 눈에 미치는 악영향을 추가 조사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5분짜리 발표를 한 거네요. 그죠? 근데 내용이 이거예요. 다음이요. 이제 고교별로 좀 봐주시면 자 이제 보통 특목고나 전사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영화에 의해 테마 발표에서 발표될 게 딱 뭔가 처음부터 세특을 쓰기 좋게 다음 본인 주제들 그 전공과 좀 연관시키기 좋게 잡아주죠. 영화를 통해 이해하는 성역할 젠더 문제입니다. 주요 영화 중 남성을 주체가 있는 대상, 여성을 주체가 없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담는 영화가 많고 남성은 전신을 해서 부분을 가져왔는데 잘 드러나 생각함, 지적함. 아니 이렇게 되면은 뭐 본인 미디어에 대한 걸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공연 예술 쪽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다음 성장 소설의 주제는 수행평가에서 마찬가지. 근데 수행평가를 주는데 이렇게 뭐 이게 보통 말씀하신 주제를 좁혔다는 거예요. 성장 소설. 근데 성장 소설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장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걸 찾아야겠죠. 내용적으로 보면 연애 쫓는 아이, 이제 아프간 그 탈출한 사람이 잡은 거죠. 스칼렛 미국을 망명한 작가. 자신의 잘못을 정면했고 용기가 내면적 강인함과 성장이 이어지는 과정이 감동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네, 수행평가였습니다. 이제 언어학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영어와 달리 프랑스와 독일어 등은 영어랑 다른 언어를 비교했는데 소시르와 촘스키의 저작을 통해 인간은 선천적으로 언어 영향을 가졌고 언어를 가졌다. 역시 언어학적인 내용들 들어오고요. 이제 이렇게 약간 기본적으로 레벨업들을 좀 시켜주시죠. 아까 이제 특목자사고 쪽에서 보통 조지오의 1984 읽으면서 가령 프리라는 단어는 땡땡땡에선 대상이 부재를 나타냈지만 구속으로부터 해방한 자유를 밀리는 것이 예외했다. 말과 글의 집합체라고만 여겼던 언어가 비언어 진영에서 변하는 게 언어의 힘을 실감했다. 어쨌든 1984 원서강독 수업들이 예를 뭐 대원영어나 대일외고 같은 데가 있죠. 남이 서울국제고에서 약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코로나 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뭐 특목자사고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던 일반고들이 이제 뭐 토론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근데 특목고나 자사고는 그래도 꾸역꾸역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격차가 올해 가장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죠. 이공계열 연수는 교수나 연구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영어로 쓰인 논문이나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세계로 나아가 이런 걸 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영어 발표 수행평가는 좋습니다. 이 뒷부분은 좋은데 대체 무슨 논문과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하나씩만 언급해줬어도 좀 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좋았을 것 같고요. 과학, 수학 교육과 문화, 역사 교육 중 본인이 더 비중을 두는 교과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술하는 영어 에세이 쓰기 활동에서 연구사 사용 자연스럽게 이어가. 생각보다 이런 경우 많은데 이 문장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결국 뭐 영어 에세이 쓰기 활동인데 앞에 이렇게 이제 수식을 길게 놓으니까 이게 무슨 에세이 쓰기 활동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아마 역사 의식에 대한 에세이를 썼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은 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죠. 안 읽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니까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좀 더 독자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으로 전달드릴 부분이고요. 질문들 채팅창으로 주실 동안 혹은 DM으로 주실 동안 몇 가지 이제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설명회들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오늘 저랑 함께 하신 것은 생기부 웨비나 시즌2. 그래서 일단 보통 퍼스팅하고 2주차에 원래 저희가 주로 해야 하는데 이번 때는 조금 사정상 4주차, 3주차죠? 3주차로 좀 밀렸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또 UIC 집중 세미나 메디스카이랑 하는 그 설명이 있을 거고 제가 아마 이번 주말에는 워낙 또 이제 요새 인문계는 뭐 이과는 다 의대 가고 인문계는 대로 숲을 가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 하나가 그 고려대 자전을 졸업하고 서울대 로스쿨 간 친구가 올해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로스쿨 얘기를 이번 주말에 설명할 때 조금 할 거고요. 역시 밴드 공지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요 이제 메디스카이 세미나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2023학년도에 대비한 올해 여름 브로셔고요. 아마 이제 뭐 어제 그제 제가 일단 연락처 있는 분들은 단체 발송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고3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고3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고요. 면접이랑 자소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고3 프로그램이 한데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컨설팅이 좀 있어요. 여기 뭐 고2, 고1 연간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연간으로 오실 수도 있고, 보통 여름방학 때 한 번쯤 진단 컨설팅 등을 많이 오시는데 보통 한 90분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하니까 한 번쯤 지금 뭐 마스터 플랜이 잘 가고 있는지 그런 점검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3 서류 패키지고 면접 특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고입 또 준비하신 경우가 있으면 역시 고교선택 컨설팅, 자소서, 면접 이런 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락은 일단 제 휴대폰 번호 말씀드리면 앞에도 나가긴 했었는데요. 이 번호로 일단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도 있네요. 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제 밴드 통해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혹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요 제 왼쪽에 있는 밴드 송행김 에듀큐레이션 여기 들어오시면 지나간 설명의 영상도 보실 수 있고 뭐 등등등 자료들도 올라가 있으니까 어쨌든 남은 입시 기간 동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PPT 좀 앞으로 넘겨놓고 주시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생기부, 그 다음에 뭐 영어 관련 과목들로 한정 짓긴 했지만 그 밖에 또 입시와 관련 전반적인 질문들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한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제 밴드에서 보실 수 있지만 뭐 이 질의응답은 따로 컨설팅 시간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없으니까요.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없을까요? 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에 또 로스쿨 관련 얘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